안녕하세요.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물리학은 거의 모든 걸 설명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론처럼 보였어요. 근데 말이죠, 그 완벽해 보이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발견해낸 4명의 천재들,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이 사실은 매끄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치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뚝뚝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연속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거대한 문을 여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하게 깨져버린 우주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은 뉴턴 역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계처럼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죠.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계에서 자꾸만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물리학은 정말이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한쪽 얼굴은 시계 태엽 우주라는 말처럼 행성의 궤도 같은 거대한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쪽 얼굴은 어땠을까요? 뜨거운 물체가 내뿜는 빛이라던가 원자의 스펙트럼 같은 아주 작은 세계로만 들어가면 기존의 법칙들이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완전한 미스테리였죠. 그리고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4명의 탐정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그리고 루이 드브로이. 이 4사람은요, 각자 다른 단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들의 놀라운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플랑크의 마지못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거대한 혁명의 첫 번째 돌파구는요, 사실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사실 혁명가 체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존의 아름다운 물리학 질서를 지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비밀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흑체 복사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전 이론대로 계상을 해보면요. 뜨거운 물체는 짧은 파장,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에서 말도 안 되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뿜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외선 파칸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이건 이론이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플랑크가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가설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 나오듯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내리듯이 뚝뚝 끊어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죠. 이 최소 단위를 바로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양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플랑크 자신도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계산을 맞추기 위한 수학적인 트릭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건 정말 절망 속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트릭이 실험 결과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겁니다. 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빛 총알. 이제 다음 퍼즐 조각은 젊고 대담했던 아인슈타인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는 플랑크가 마지못해 내놓은 그 수학적 트릭을 보고는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이건 트릭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현실입니다. 그 당시 또 하나의 큰 미스터리가 바로 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금속에 빛을 쏘면 전자가 툭 튀어나오는 건데요.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였어요. 빛의 밝기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빛의 색깔, 그러니까 진동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눈부시게 밝은 붉은색 빛을 쏴도 전자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아주 희미한 푸른색 빛만 살짝 비춰도 전자가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빛 자체가 광자라는 에너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처럼요. 에너지가 충분히 강한 총알, 즉 진동수가 높은 푸른 빛의 광자만이 전자를 탕 하고 때려서 떼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붉은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약한 총알이라 아무리 많이 쏴도 소용이 없었던 거고요. 플랑크의 양자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보어의 원자 궤도입니다. 자, 이제 무대는 빛에서 원자 그 자체로 옮겨갑니다. 이번 미스터리는 이거예요. 원자가 내뿜는 빛은 왜 그렇게 이상한 뚝뚝 끊어진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진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기체에 에너지를 줘서 빛을 내게 한 다음에 그걸 프리즘으로 보면요. 몇 개의 선만 뚝뚝 끊어져서 나타나요. 선 스펙트럼이죠. 이건 마치 우주가 보낸 비밀 바코드 같지 않나요? 왜 수소는 다른 색은 다 놔두고 딱 저 특정 색깔의 빛만 골라서 내뿜는 걸까요?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여기에 플랑크의 양자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허용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였죠. 마치 인공위성이 특정 고도의 궤도에만 머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아까 본 그 바코드 같은 빛은 뭘까요? 바로 전자가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점프할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는 거였던 겁니다. 원자 내부 세계마저 양자와, 즉 뚝뚝 끊어져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다섯 번째 이야기, 드브로이의 물질파입니다. 이제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꿰는 어쩌면 가장 놀랍고 심오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프랑스의 젊은 귀족 과학자였던 루이 드브로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잠깐만, 빛이 분명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이 입자, 광자의 성질도 가졌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반대로 전자 같은 입자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정말 아름다운 대칭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리고 드브로이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람다는 mv분의 h라는 아주 우아한 방정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는 모든 입자는 그에 해당하는 고유의 파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던지는 야구공 같은 건 파장이 너무너무 짧아서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에게는 이 파동성이야말로 바로 그 존재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보어의 미스터리를 풀어낸 마지막 열쇠였어요. 전자가 왜 하필 그 허용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궤도의 둘레가 전자가 가진 파동의 길이와 정확히 정수배로 맞아떨어져서 파동이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드디어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죠.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양자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이렇게 4명의 천재들이 던진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우리가 알던 현실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 내려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5년도 채 안 되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발견이 곧바로 다음 발견으로 이어지면서 물리학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1900년 플랑크의 양자에서 시작해서 1905년 아인슈타인의 광자, 그리고 1913년 보어의 양자화된 궤도를 거쳐 마침내 1924년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정말 거대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과학사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속의 반도체, 우리가 쓰는 레이저, 병원의 MRI 장비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이 바로 100년 전 이 4명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양자 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들이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화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과연 진짜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